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시절 길거리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붕어빵 사세요 하는 아저씨의 구성진 목소리, 군고구마하며 동네를 돌던 트럭 소리. 여러분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지금은 편의점에서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던 특별한 간식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과 함께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울산 남구의 박영호님은 1980년대 공장 다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장에 다닐 때인데 퇴근 시간에 공장 앞에 솜사탕 아저씨가 오셨어요. 큰 기계에서 설탕을 넣고 돌리면 하얀 솜사탕이 나오는데 그걸 나무 막대기에 돌돌 말아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 간식인 줄 알았는데 동료들이 한번 먹어봐 옛날 생각 난다 해서 사 먹었어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식감이 정말 신기했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런데 가장 재미있었던 건 솜사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였어요. 작은 설탕이 기계 안에서 돌아가면서 실처럼 가는 솜이 되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저씨가 능숙하게 막대기로 돌려서 큰 솜사탕을 만들어 주시면 마치 마술 같았어요.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 주면 정말 좋아했고요. 창원시의 김정숙님은 1980년대 후반 직장 다니던 시절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그때 회사 근처에 국화빵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붕어빵과 비슷한데 모양이 국화꽃처럼 생겨서 국화빵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정말 정성껏 하나하나 구워주셨는데 팥소가 꽉 차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사 먹곤 했는데 할머니가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또 왔네. 오늘은 더 따뜻한 걸로 줄게 하시면서 갓 구운 걸로 주시곤 했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국화빵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중에 약이 된다 하시면서 인생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국화빵과 따뜻한 말씀들이 제 직장 생활에 큰 위로가 됐어요. 마산시의 정영수님은 1990년대 초 군 제대 후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동네에 새로 생긴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혼자서 하시는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떡볶이 한 그릇에 300원이었는데 떡도 쫄깃하고 소스도 달콤하면서 약간 매콤했어요. 계란이며 오뎅도 들어있어서 정말 푸짐했고요. 군대에서 나와서 처음 먹는 떡볶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군대 다녀왔구나, 고생했다 하시면서 떡도 더 많이 주시고 계란도 하나 더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후로 자주 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런 시간이 참 좋았어요. 안양시의 최미경님은 1970년대 후반 직장인 시절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회사 앞에 호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겨울에만 나오시는데 큰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꺼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호빵 하나에 80원이었는데 크기도 크고 속도 꽉 찼어요. 팥소 호빵, 고기 호빵, 야채 호빵.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해결할 때 호빵 하나면 배가 든든했어요. 아주머니가 추운데 따뜻하게 먹어 하시면서 김이 나는 호빵을 꼭꼭 눌러서 포장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따뜻한 정이 호빵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포항시의 김동수님은 1980년대 초 신입사원 시절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선배들과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순대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큰 솥에서 순대를 삶아서 잘라주시는데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선배가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다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순대 속에 들어있는 당면과 야채가 쫄깃쫄깃하고 소금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순댓국도 정말 진했고요.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도 먹어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 후로도 가끔 선배들과 함께 가서 순대를 사 먹으면서 회사 얘기, 인생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런 길거리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파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춘천시의 이순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감동적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파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름에는 팥빙수, 겨울에는 붕어빵, 봄, 가을에는 호떡. 1년 내내 다른 음식으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의 팥빙수는 정말 유명했어요. 얼음을 직접 갈아서 만들어주시는데 팥도 직접 삶으셨고 연유도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여름 내내 더위에 지친 동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어릴 때 돈이 부족해서 팥빙수를 다 사 먹을 수 없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아시고는 괜찮다. 다음에 주면 된다 하시면서 팥빙수를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주도의 고순덕님은 특별한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메기떡이라는 게 있어요. 쌀가루에 쑥을 넣어서 만든 떡인데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파시곤 했어요. 관광객들보다는 주로 동네 사람들이 사 먹었는데 정말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오메기떡 하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쫄깃쫄깃한 떡에 달콤한 팥소까지. 제주도만의 특별한 맛이었죠.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정말 정성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포장되어서 팔리지만 그때 길거리에서 사 먹던 그 맛과는 좀 달라요. 역시 그때 그 할머니들의 손맛이 그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 각지의 길거리 음식들은 각각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릉시의 박명자님은 아주 인상적인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겨울에만 나타나는 군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첫눈이 내리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봄이 올 때까지 군밤을 구워주셨어요.
커다란 드럼통을 개조한 기계에서 밤을 볶는 냄새가 정말 고소했어요. 할아버지는 밤을 고를 때도 정말 신중하셨어요. 크고 통통한 밤만 골라서 구워주시는데 이 밤은 충주에서 가져온 거야. 정말 맛있어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군밤을 받으면 따끈따끈해서 손난로 역할도 했어요. 껍질을 까면 노란 속살이 나오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군밤을 까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시간이 행복했어요. 길거리 음식의 또 다른 매력은 계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이면 붕어빵과 군고구마, 여름이면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계절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특별한 맛들이 있었죠. 구미시의 정태호님 사연입니다. 여름이면 학교 앞에 아이스크림 자전거가 왔어요. 아이스크림 하는 음악이 들리면 친구들과 함께 뛰어나갔죠. 그때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아이스크림이 제일 인기였어요. 아저씨가 자전거에 큰 아이스박스를 달고 와서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의 박미경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5세이신 박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학교 앞에 계란빵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손님이 오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계란빵 하나에 50원이었는데 그때 제 용돈이 일주일에 200원이었으니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사 먹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만드는 계란빵은 정말 특별했어요. 계란을 넣고 반죽을 부어서 동그랗게 구워주시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란이 반숙으로 들어있어서 한 입 베어 물면 노른자가 촉촉하게.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겨울에 시험 기간이면 더 생각났어요. 추운 날씨에 따끈따끈한 계란빵을 손에 들고 있으면 손난로 역할도 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잘 봐라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단순히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나가면 그때 그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네, 정말 따뜻한 사연이네요. 계란빵 하나에 담긴 추억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군요. 대구 수성구의 이정호님은 올해 62세이신데 1970년대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호떡이 정말 인기였어요. 학교 근처에 호떡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호떡은 정말 유명했거든요. 동그란 철판에 반죽을 올리고 설탕과 견과류를 넣어서 동그랗게 눌러 굽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호떡 하나에 30원이었는데 갓 구워낸 호떡은 정말 뜨거웠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설탕이 녹아서 너무 뜨거워서 호 불면서 먹어야 했는데 그게 또 맛의 포인트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호떡을 먹으면서 학교 얘기, 장래 꿈 얘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호떡집 앞에 항상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받아들면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할머니도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가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하면서 인생 조언도 해주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호떡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광주 북구의 최순자님은 58세이신데 1980년대 신혼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남편과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가 군고구마 트럭을 만났어요. 군고구마, 맛있는 군고구마 하는 소리가 들리면 왠지 모르게 정겨웠어요. 그때는 신혼이라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나 사 먹자 하면서 군고구마를 사주었어요. 트럭 뒤쪽에서 연탄불에 구워지고 있는 고구마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아저씨가 제일 잘 익은 걸로 골라주시면서 신혼부부네요. 잘 살아요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신문지에 싸서 받은 군고구마를 남편과 반씩 나눠 먹었는데 그때의 달콤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도 겨울이면 남편과 산책 나가서 군고구마를 사 먹는 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이 됐어요.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가족이 함께 사 먹으면서 더욱 즐거웠고요. 지금도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신혼 시절이 생각나서 남편한테 군고구마 사 먹자 하곤 해요. 천안시의 김철수님은 67세이신데 1970년대 직장인 시절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점심시간이면 회사 앞에 뻥튀기 아저씨가 오셨어요. 큰 기계를 끌고 와서 쌀을 넣고 뻥 하고 터뜨리는데 그 소리가 정말 커서 멀리서도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동료가 한번 해보자 해서 쌀 한 대를 가져갔어요. 아저씨가 기계에 넣고 불을 떼다가 뻥 하고 터뜨리는 순간 하얀 쌀튀밥이 자루 가득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어요. 집에 가져가서 아내와 함께 먹는데 바삭바삭한 식감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서 간식으로 자주 해 먹었고요. 그때는 간단한 간식거리도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걸 사서 먹지만 그때는 이런 작은 것도 가족의 즐거움이었거든요. 인천 부평구의 정미숙님은 51세이신데 1990년대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 붕어빵과 잉어빵을 같이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셔서 단골 학생들은 다 알아보셨거든요. 저도 자주 가다 보니까 미숙이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곤 했어요. 붕어빵은 팥소가 들어있고 잉어빵은 슈크림이 들어있었는데 둘 다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겨울에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사 먹으면서 수다 떨던 시간이 좋았어요.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와서 출출할 때 사 먹곤 했는데 따뜻한 붕어빵 하나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구해라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졸업할 때는 취업 잘 되면 놀러 와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대학교 앞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혹시 그 아주머니가 계실까 해서 둘러보곤 해요. 울산 남구의 박영호님은 59세이신데 1980년대 공장 다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장에 다닐 때인데 퇴근 시간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시절 길거리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붕어빵 사세요 하는 아저씨의 구성진 목소리,
군고구마하며 동네를 돌던 트럭 소리. 여러분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지금은 편의점에서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던 특별한 간식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과 함께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미경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학교 앞에 계란빵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손님이 오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계란빵 하나에 50원이었는데 그때 제 용돈이 일주일에 200원이었으니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사 먹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만드는 계란빵은 정말 특별했어요. 계란을 넣고 반죽을 부어서 동그랗게 구워주시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란이 반숙으로 들어있어서 한 입 베어 물면 노른자가 촉촉하게.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겨울에 시험 기간이면 더 생각났어요. 추운 날씨에 따끈따끈한 계란빵을 손에 들고 있으면 손난로 역할도 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잘 봐라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단순히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나가면 그때 그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네, 정말 따뜻한 사연이네요. 계란빵 하나에 담긴 추억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군요. 대구 수성구의 이정호님은 1970년대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호떡이 정말 인기였어요. 학교 근처에 호떡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호떡은 정말 유명했거든요. 동그란 철판에 반죽을 올리고 설탕과 견과류를 넣어서 동그랗게 눌러 굽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호떡 하나에 30원이었는데 갓 구워낸 호떡은 정말 뜨거웠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설탕이 녹아서 너무 뜨거워서 호 불면서 먹어야 했는데 그게 또 맛의 포인트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호떡을 먹으면서 학교 얘기, 장래 꿈 얘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호떡집 앞에 항상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받아들면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할머니도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가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하면서 인생 조언도 해주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호떡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국화빵, 회오리 감자, 떡볶이, 타코야키, 호빵, 그리고 순대까지. 각각의 음식 속에는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따뜻한 정과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없었지만 그 소박함 속에 진짜 맛과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음식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잊고 있던 그 시절의 추억들이 되살아나셨을 것 같은데요. 집에 가시는 길에 혹시 길거리 음식을 파는 분을 만나시게 되면 그때 그 시절의 따뜻함을 한 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시절 TV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던 브라운관 TV 채널을 돌리던 다이얼, 그리고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그 시절 프로그램들의 추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연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